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맹신현입니다. 디데이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날이 밝았습니다. 12년 학교 생활에 결실을 맺는 순간인 만큼 지금 뉴스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가운데는 수능을 앞두고 밤잠 이루지 못한 분도 계실 테고 새벽 일찍 일어나 시험을 준비하시거나 수험생을 응원할 준비를 하고 계신 여러분도 계실 텐데요. 뉴스라이브는 지금 이 시간부터 수험생들이 입시를 마쳤을 8시 20분까지 약 4시간 동안 수험생 여러분과 가족들, 또 수험생과 가까운 여러분께서 아셔야 할 소식을 특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3부에 걸쳐서 수능과 관련해 알아두셔야 할 사항들, 그리고 오늘 교통대책과 날씨까지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1부와 3부 진행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번 수능시험은 일정 변동 없이 50만 9천여 명의 수험생이 11월 18일인 오늘 치르게 됩니다. 시험장 입실 시간은 8시 10분까지로 5교시가 끝나는 5시 45분에 일반 수험생의 수능시험이 종료됩니다. 또 수능을 앞두고 교육부와 방역당국은 수능 2주 전을 특별 방역기간으로 지정해 방역에 힘을 쏟은 바 있습니다. JMBS 윤대원 기자입니다. 11월 18일 목요일 오늘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예정대로 치러집니다. 전국 약 1,300여 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이뤄지는 이번 수능에는 50만 9천여 명의 수험생이 지원했습니다. 오늘 시험장 입시 시간은 8시 10분이며 1교시 국어 영역 시작 시간은 8시 40분입니다. 올해도 2교시는 수학 영역, 3교시는 영어 영역 시험으로 진행되고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의 삼국사 과목 시험 응시는 필수입니다. 이후 각 수험생의 과목 선택에 따라 4교시 사회과학 직업탐구 시험이 끝나는 오후 4시 37분이나 5교시 제2외국어 시험이 끝나는 시간이 오후 5시 45분에 일반 수험생의 올해 수능이 종료됩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치러진 작년 수능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자가격리나 확진 수험생도 시험장을 달리하여 수능을 치를 수 있게 하면서 수험생이 코로나19로 인해 수능을 보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했습니다. 방역당국과 교육부는 수능 2주 전부터를 수능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지난주부터는 전국 고등학생의 수업을 원격 수업으로 전환,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수능 당일 교문 앞에서의 응원 자제를 당부하는 등 코로나 방역에도 힘을 쏟는 모습이었습니다.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분들께서는 일상으로의 회복을 잠시만 미뤄주시고 우리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수능과 대학별 평가를 치를 수 있도록 올해도 조용하게 치러지는 수능이지만 수험생들이 변함없이 12년의 결실을 맺는 순간은 잠시 뒤로 다가왔습니다. JMBS 뉴스 윤대원입니다. 원래 뉴스라이브는 날씨 소식 안 전해드렸죠. 오늘 수능날만큼은 전해드립니다. 오늘 수능 한파는 없겠지만 약한 비가 오는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JMBS 문지원 기자가 이를 기상캐스터를 맡아서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능일인 오늘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침부터 빗방울이 떨어지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우산 챙기셔야겠는데요.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인천 앞바다와 서해안에 약한 비 소식이 있고 수도권과 충청 내륙은 오전부터 오후에 강원 영서에 약한 비가 내리다가 저녁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다가 오후를 지나며 맑아지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지만 일교차가 큰 지역이 있습니다. 얇은 옷 여러 겹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6도, 춘천 3도, 대전 5도, 부산 9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따뜻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15도, 대전 16도, 안동 17도 등으로 온화하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가 되면서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비 소식 있는 지역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점차 맑아지는 날씨 가운데서 수험생 여러분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 소식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수험표, 또 전자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시계까지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 미리 준비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GBS 이수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시험의 공정성과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반입 물품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반드시 지참해야 하거나 제한적으로 지참, 소지할 수 있는 물품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교육부가 제시한 수능 물품 소지 관련 규정에 맞게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시험 당일 수험표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외에도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사진, 성명, 생년월일, 학교장 직인이 기재된 학생증이나 청소년증 또한 허용됩니다. 만약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한 장을 추가로 지참해 오전 7시 30분까지 시험장 고사본부로 찾아가야 합니다. 교육당국은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시험장에서는 입실 시부터 퇴실 시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수험장에 입실해야 합니다. 특히 자가격리자 수험생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KF94 이상급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개인 샤프와 같은 필기구는 시험 중에 사용할 수 없지만 수정 테이프와 지우개, 검정색 0.5mm 샤프심은 휴대 가능 물품으로 시험 중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계는 초침,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서 통신 기능 및 전자식 표시기가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수험장 내에서 점심 식사는 따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수험생들은 개인 생수와 도시락을 챙겨야 합니다. GBS 이수연입니다. 수능 시험을 위해 챙겨야 할 것들이 있다면 챙기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죠. 소지하면 안 되는 물품들을 시험장에 반입해 의도치 않게 부정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매년 나옵니다. 휴대폰도 무선 이어폰도 시험 중에 소지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JMBS 김서진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능 물품 소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는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등 모든 전자기기가 포함됩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전자담배도 반입 금지 물품입니다. 이 밖에 디지털 카메라나 전자사전, 미디어 플레이어 등도 시험장에서 소지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전자기기를 소지하고 시험장에 들어간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다 적발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다만 전자기기가 의료상 필요한 경우 감독관 확인을 거쳐 소지할 수 있습니다. 연습장, 개인 샤프, 볼펜 등 개인 필기구는 쉬는 시간에 소지할 수 있지만 시험 중에는 소지할 수 없습니다.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검은색 0.5mm 샤프심, 수능 당일에 지급되는 수능 샤프만 시험 중에 소지할 수 있습니다. 남의 답안지를 훔쳐보는 행위, 이른바 커닝을 막기 위해 수험생 간 간격이 조정되고 국어와 수학, 영어와 한국사 과목의 시험지는 문항의 순서가 다른 홀수 짝수형으로 나누어 배부됩니다. 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해 매 교시마다 응시자와 응시원서 및 수험표를 대조해 확인하고 1교시와 3교시 시험 전에는 본인 확인 시간을 별도로 가집니다. 전자기기 소지 등 부정행위 적발 시 그 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되고 커닝이나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의 경우 다음 해 시험 응시 자격까지 박탈됩니다. JMBS 뉴스 김서진입니다. 수능 관련 주의사항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JMBS 윤대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좀 전 리포트에서도 반입할 수 있는 물품들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수능 금지 물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먼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 시간, 쉬는 시간 불문하고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되는 물품인데요. 모든 전자기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 애플워치 같은 스마트워치, 전자사전, 전자담배,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있는 시계,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에 이어서 쉬는 시간에는 휴대 가능하지만 시험 중 휴대는 불가능한 물품이 있습니다. 적발 시 압수 조치되는 물품에는 연습장, 개인 샤프, 예비 마킹용 플러스펜 등이 있습니다. 적발 시 즉시 부정행위 되는 처리 물품에는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 등이 있습니다. 만약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반입을 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았을 때 부정행위로 간주되기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을 해야 합니다. 만약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이미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입실해야 하는 시간은 몇 시까지인가요? 네, 수험장 입실은 오전 6시부터 입실 가능이고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수능 당일에 특정 시간대에 수험생이 몰려 도착할 수 있고 모든 수험생에 대한 체온 측정, 증상 확인 등 입실 완료 시간이 8시 10분보다 여유있게 도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하였습니다. 네, 수능 시험 중 가장 많은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시간이 4교시 탐구 영역대라고 하는데 4교시 때 왜 부정행위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또 주의해야 할 사항이 뭔지 궁금합니다.
네, 4교시는 탐구 영역 시간으로 탐구 영역 제1선택 과목 시간과 제2선택 과목 시간으로 나눠서 치러지는데요.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응시하고 해당 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두고 풀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점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정행위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이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되는 사례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부정행위 사례 첫 번째로는 제1선택 과목 시간에 제2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풀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두 개의 선택 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풀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조심해야 할 다른 부정행위들은 뭐가 있을까요?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도 포함되고요. 다음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도 있습니다.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도 있고,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또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을 하지 않은 행위,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JMBC 윤대원 기자와 주의해야 할 사항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능 날에는 수능시험 원활화 대책에 따라서 교통대책 또한 실시됩니다.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빠르게 입실한 후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대중교통의 운행 차량 대수가 늘어나고 비상수송 차량이 수험생 이동 경로에 대기하며 듣기평가 시간에 맞추어 소음을 통제하는 등 곳곳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세한 소식 GBC 이슬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능이 치러지는 오늘, 수험생들이 원활하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수능시험 원활화 대책에 따라 교통대책이 시행됩니다. 수험생 입시 시간이 8시 10분인 만큼 교육부는 시험 당일 출근 시간을 기존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관공서와 금융기관, 기업 등에 요청했습니다. 자차나 보호자 차량을 이용해 시험장으로 향하는 경우 시험장 200m 밖에서 내려 시험장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시험장 인근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한 겁니다. 지하철과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은 운행 차량 대수를 늘리고 기존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인 출근 혼잡 운행 시간을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로 연장해 운영합니다. 군과 경찰은 수험생이 시험에 늦지 않도록 비상수송 차량을 지원합니다. 4교시 영어 듣기 평가가 이루어지는 오후 1시 10분부터 35분까지 25분 동안은 소음 통제 시간으로 항공기의 이착륙은 물론 군사훈련과 전차 이동도 금지됩니다. 공사장 소음과 학교 종소리, 차량 경적 등 생활 소음도 자제해 줄 것을 교육부는 당부했습니다. GBC 이슬비입니다. 수능 응원 현장을 떠올리면 어떤 모습이 생각나시나요? 이른 아침부터 후배들과 부모님들이 수험생들을 안아주고 또 엿과 떡을 나누어주는 그림이 그려지실 텐데요.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수능 현장도 조용할 예정입니다. 아쉬운 마음을 담아 교육청과 재학생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응원을 전하기도 합니다. JMBS 안주현 기자입니다. 북을 치며 구호를 외치고 거수 경례로 길을 넣어주고 사랑한다며 안아주기까지 파이팅! 엄마 기도 많이 할게. 그동안 봐오던 수능날 아침은 시끌벅적하고 한편으로는 학교들 사이 응원 경쟁에 뜨겁기도 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덮친 작년부터 이런 모습은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교육부가 내놓은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수능 응시생의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관내 고등학교에 보냈습니다. 공문에는 재학생의 수능 시험장 응원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대신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응원은 여전히 한창입니다. 수능 응원 영상을 교육청에 올리기도 하고 재학생들이 직접 방송하기도 합니다. 항상 이맘때쯤 되면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도 고등학교 3년을 잘 견뎠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응원이 불가능하기도 했고 다른 거창한 무언가보다는 수험생들을 그동안 봐온 선생님들의 응원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올해도 수능 당일 응원전은 볼 수 없게 됐지만
수험생 선배, 수험생 가족을 응원하는 마음은 코로나 이전과 다름없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JMBS 뉴스 안주현입니다. 안주은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주은 기자는 고등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고3 수험생 응원식에 참여한 적이 있나요? 제가 1학년 때인 2019년에는 학급 반장, 그리고 부반장, 이렇게 임원들이 차출돼서 수능 응원전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저는 임원이 아니어서 당일 진행되는 응원전에는 참여하지 못했는데요. 수능 전날에 진행되는 출정식에서만 참여했습니다. 또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응원전이 금지돼서 참여해보지 못했습니다. 네, 안주은 기자 고3이신데 교실 안 분위기는 어떤가요? 2학기 때부터는 보통 수업보다는 수능 준비를 위한 자습이 진행됐습니다. 또 수능이 가까워지면서 학교 시간표를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교실 내에서도 제가 그동안 느꼈던 학교의 활발한 분위기보다는 차분하고 진지하게 수능 준비에 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학습을 쓰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평소 느꼈던 분위기보다도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안주은 기자 고3이신데 오늘 수능 안 보시나요? 저는 수능 원서는 냈지만 수능은 보러 가지 않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질병, 수시 합격, 군입대, 사망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는데 저는 수시를 합격을 했기 때문에 보러 가지 않고 응시수수료를 환불받을 예정입니다. 네, 안주은 기자 잠시 후 현장으로 출발하시죠? 네, 잠시 후 수능시험장인 대전 대덕고에 가서 좀 더 생생한 이야기를 담아보고려 합니다. 네, 안주은 기자 현장으로 나가서 어떤 내용 담을 예정인가요? 스튜디오에서 느낄 수 없는 현장의 분위기를 직접 느껴보고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긴장이 될 수도 있고 기대될 수 있는 수험생들이 여러 가지 감정이 담겨있을 시험장에 가서 직접 현장감 있게 화면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 분위기와 함께 수능에 관해서 또 알아봐야 될 정보들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주은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뉴스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수능 날이죠. 제가 글로벌 담당이라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다른 나라 대입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뉴스에서 자주 듣는 세계 국가의 시험을 알아보죠. 먼저 중국으로 가봅니다. 중국은 요일에 상관없이 매년 6월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서 가오카오라는 시험을 치릅니다. 높을 고자에 살필 고, 보통고등학교 초생 전국통일고시의 줄임말. 우리식으로 풀이하면 일반 대학 입학 전국통일시험인데요. 과목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언어 영역, 수리 영역, 사회탐구 또는 과학탐구, 외국어 영역 등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이틀에 거쳐 시험을 치르는데 학생 거주지와 상관없이 부모가 태어난 곳에서 시험을 봐야 합니다. 중국은 아시다시피 땅이 아주 넓죠. 지역별로 학생들의 교육 격차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합니다. 따라서 시험날은 같지만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자치구별로 문제는 다르게 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본은 작년까지 센터 시험을 치렀습니다. 수능이나 가오카오처럼 이것도 줄임말인데요. 정식 명칭은 대학 입학자 선발 대학 입시센터 시험입니다. 일본에 대학 입학센터라는 기관이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평가원 같은 기관입니다. 여기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센터 시험이라고 불리던 시험이 올해 일본 대학 입학 공통 테스트로 바뀌었습니다. 대입 시험에 논술형 문제를 출제한다는 게 변화의 골자였는데 결국 현실적 문제에 부딪혀 아직 논술형 문제는 출제되지 못하고 있긴 합니다. 검정료가 세 교과 이상 응시 18,000엔, 두 교과 이하 응시 12,000엔으로 우리나라 수능보다는 비싼 편입니다. 국어, 지리, 역사, 공민, 수학, 이과, 외국어의 총 6교과로 각 교과 내에 설정된 30과목 중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교과를 선택해 시험을 치릅니다. 수능에 빗대서 예를 들면 제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서 사회탐구 중 한국지리 성적을 요구하면 제가 한국지리를 선택해 응시해야 하는 겁니다. 가오카오와 마찬가지로 일을 이틀 동안 진행하고 대학교 강의실 같은 시험을 진행한다는 점은 우리나라와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나라로 가봅니다. SAT는 유명하죠. 미국은 SAT를 대표적으로 치릅니다. 한때 스콜라스틱 어세스먼트 테스트, 직역하면 학업평가 시험의 줄임말입니다. 칼리지 보드라는 민간단체에서 출제하고 분석, 독해, 작문, 수학 등을 시험합니다. 우리나라나 일본, 중국처럼 1년에 한 번 오는 중요한 날은 아니고요. 토익이나 한자 급수 시험처럼 한 해에도 여러 번 치러진 시험입니다. 또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제가 방금 민간단체에서 출제하는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죠. 미국 대입 시험이 SAT 한 종류만 있는 건 아닙니다. ACT라는 비슷한 목적의 시험도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SAT에 응시하는 수험생이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미국 대입 시험이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나라의 대입 시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느 나라나 수험생을 응원하는 마음은 다름없겠지만 제가 오늘 응원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수험생이겠죠. 대한민국 수험생 여러분, 건승하시길 바라며 글로벌 뉴스 이용현입니다. 우리는 학력고사 세대였어.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어른들이 건네던 이야기 속 학력고사. 학력고사란 바로 93학년도까지 시행된 수능 이전의 대입제도입니다. 수능이 도입되고부터 관련해서 많은 일이 있었죠. 2000년대에 발생했던 치밀한 입시 부정행위, 그리고 지난 2018년 포항 대지진으로 인해 연기되었던 수능까지 시대와 함께 변화해온 수능의 역사를 김명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1982년부터 시행된 대학 입학 학력고사는 전국 모든 수험생이 한날, 한시, 한 번의 시험을 치르고 이 성적을 토대로 대학과 학과를 결정했습니다. 학력고사는 당시 시행된 과외 금지 조치와 맞물려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이전까지 있었던 공정성 논란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원서 접수 마감 직전까지 경쟁률을 보고 합격에 유리한 곳에 원서를 넣는 이른바 눈치 작전과 암기 지식을 묻는 한계로 비판을 받자 정부는 통합 출제 원칙을 표방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1994학년도 대입부터 도입합니다. 수능이 도입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매년 달라지는 출제 난이도입니다. 97학년도 수능은 역사상 가장 어려웠다는 수능으로 이때 처음으로 불수능이라는 단어가 생기고 2001학년도는 역대 가장 쉬웠다는 물수능으로 전 영역 만점자가 66명이나 됐습니다. 익숙한 교과서 지문이 40%에서 지난해 50%로 올라갔기 때문에 비교적 체감 난이도가 당시 수시라는 개념이 없었거나 정시 비중이 지금보다 컸기 때문에 수능의 영향력이 입시에서 매우 컸던 상황이라 수능 만점자가 서울대에 떨어지는 등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수능 시험의 난이도 조정 실패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원상 교육부 총리는 자기도 놀랐다고 고백하면서 사과했습니다. 어려운 문제의 1, 2교시만 치르고 고사장을 빠져나간 수험생이 생겨나고 수능 만점자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쉽게 출제한다는 정부 약속을 믿었다가 충격받은 학생들을 생각할 때 매우 유감스럽다고 언급했습니다. 시험이 오래된 만큼 부정행위와 관련 범죄의 역사도 깊습니다. 2005학년도 시험 당일 휴대전화를 이용한 입시 부정행위가 대규모 적발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적발된 건수만 300여 명에 이릅니다. 이후 수능 시험장에선 휴대폰은 물론 샤프 하나도 마음대로 못 쓰게 됐습니다. 2006학년도의 경우 수능 직후 수험생 수십 명이 대학 경쟁률을 낮추고자 인터넷 접수 사이트를 마비시켰고 이들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교육부는 이들 26명을 부정행위자로 보고 명단을 대학에 통보했습니다. 문제 오류가 나오기도 합니다. 2014학년도 수능 당시 세계지리 8번 문항입니다. 오랜 논란 끝에 결국 법원이 출제 오류로 인정했고 뒤늦게 피해 수험생에 대한 구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재난이 수능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2018학년도 수능은 시험 전날 경북 포항에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천재지변으로 수능이 연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2021학년도 코로나 이후 첫 수능, 시험 기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책상마다 가림판을 설치한 채 수능이 시행됐습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 속에 시험장 앞 단체 응원 역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 18일 오늘, 이제 27번째 수능이 곧 다가옵니다. 안전하고 별탈 없이 모든 수험생이 실력을 발휘하는 수능이 되길 희망합니다. 대심이 김명환입니다.
네, 안주현 기자가 지금 수능 시험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교육부와 방역당국은 수험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방역에 힘씁니다. 무증상자는 일반 시험실, 유증상자와 확진자는 따로 마련된 시험실에서 수능 시험을 응시하게 됩니다. MTN 홍소희 기자입니다. 수능 시험장은 일반 시험장과 유증상자 별도 시험실로 나뉩니다. 시험장에 입장할 때 시험장 입구에서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기침 등 여부를 확인해 수험생을 어느 시험실로 보낼지 정합니다. 시험 당일 열이 있거나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으면 별도 시험실로 보내지는 겁니다. 자가격리에 들어간 수험생도 일반 수험생과 동일하게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증상자는 일반 시험실에서, 유증상자는 별도 시험실로 보내집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하는 자가격리자 수험생은 반드시 KF94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기존에 코로나19 확진된 수험생은 확진 수험생 시험장이 설치된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에서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만약 수능 직전에 확진 통보를 받거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수험생은 관할 보건소의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관할 교육청에 연락해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교육청은 해당 수험생이 수능을 응시할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등 별도 시험장을 배정해 안내합니다. MTN 뉴스 홍지송입니다. 네, 방금 보신 리포트 제가 MTN 홍소희 기자라고 말씀드렸는데 MTN 홍지송 기자로 정정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험 도중에 포기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각 영역 시험이 끝난 후 포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능 시험을 포기할 시 시험 성적 산출 방법과 수능 응시 수수료 환불 규정 등을 MTN 신보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시험을 치르는 도중에는 원칙적으로 위급 상황이 아니면 나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 영역 시험이 끝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포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능 중도 포기를 하겠다고 하면 감독관으로부터 수학능력시험 포기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수능 시험을 포기한다는 내용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고 나면 대기실로 이동하거나 귀가할 수 있습니다. 수능을 포기하고 나오더라도 이미 치른 영역의 시험 성적은 산출됩니다. 수능 포기각서를 작성했더라도 앞서 한 영역이라도 응시한 경우 수능 응시 수수료 환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시험을 아예 포기한 게 아닌 일부 영역만 포기한 경우 해당 교시 시작 전에 시험 포기 확인서를 작성한 뒤 해당 교시 동안 대기실에 입실을 하게 됩니다. 대기실에서는 다음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지만 정숙을 유지해야 하고 시험 시간 중에 대기실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 포기한 과목이 있더라도 다른 영역 성적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MTN 뉴스 신보선입니다. 그렇다면 아예 시험을 응시하지 않는 수능 미응시자는 환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능 시험을 보지 않는 학생들은 증빙 서류를 첨부하고 응시 수수료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 신청이 가능한 사유가 있는데요. 수시 모집에 최종 합격하거나 군입대를 하는 등의 경우에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 규정부터 신청 기간까지 박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능 응시 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납부합니다. 4개 영역 이하는 37,000원, 5개 영역은 42,000원, 6개 영역은 47,000원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증빙 서류를 첨부해 환불을 신청해 응시 수수료의 6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 신청이 가능한 사유로는 천재지변, 질병, 수시 모집 최종 합격, 군입대 등이 있습니다. 환불 신청 시 진단서, 대학 합격 증명서, 군복무 확인서 등 신청 사유에 맞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수능시험의 단 한 영역도 응시하지 않아야 하고 한 과목이라도 시험을 치른 경우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환불 신청 기간은 신홍일 다음 주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이 기간이 지나면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심이 박민입니다. 이번에는 방역과 관련해서 윤대원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원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작년 수능이 연기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있었죠. 그래서 올해 수능 또한 방역에 힘쓰고 있을 것 같은데요. 수능 전 수험생이 지켜야 할 방역 수칙 같은 게 따로 있었나요?
네, 지난 11월 10일 교육부는 수능 수험생들을 위한 수능 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및 수험생 조치사항, 준수사항을 공개했습니다. 교육부는 수능 전에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수능 2주 전부터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이 진행되는 만큼 수험생은 친구와의 소모임이나 다중시설 이용 출입을 자제하는 등 외부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이지 않았습니까? 이 기간 동안 뭘 했나요? 네, 교육부에서는 수능 2주 전부터 수능 특별 방역 기간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전국 320개소의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관계 부처를 포함한 지자체와 협력하여 PC방 등 게임 제공업소와 노래방, 스터디 카페 등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지도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일주 전에는 시험 일주일 전인 지난 11일부터 전국의 고등학생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온라인 전환을 함으로써 수험생과 감독관을 보호하고 시험장별로 필요한 사전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시도교육청의 자체적인 판단 아래 필요한 경우에는 11일 이전에도 원격 수업을 전환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네, 코로나에 확진되거나 증상이 있는 수험생들이 있을 텐데 별도의 시험장이 있나요? 또 그럴 경우에 개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2022학년도 수능을 응시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일반 수험생, 확진 수험생, 격리 수험생 모두 시험 응시 장소가 다르게 하여 응시를 하겠습니다. 일반 수험생 중 무증상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에서 일반 시험실에서 응시를 하게 하고 시험 당일 발열 등 유증상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에서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를 하게 합니다. 자가격리 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된 격리자는 무증상 시 별도 시험장의 일반 시험실에서 응시를 합니다. 자가격리 수험생은 반드시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시험 당일 발열 등 증상이 보일 경우 별도 시험장에서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합니다. 확진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진단받고 입원 중인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합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대처를 위해서 수능 지원자에게 확진 또는 격리 통보를 받은 즉시 학교 또는 교육청에 전화하여 요구하는 사실을 당부했는데요. 요구하는 사실에는 격리 또는 확진 사실, 수능 응시 여부, 연락처 등을 알려야 했고 격리자의 경우 시험 당일 자차 이동, 보호자 지인 등으로 할 수 있는 가능 여부와 확진자의 경우 입원 예정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를 알려야 했습니다. 위 사실을 신고하면 교육청에서는 수험생이 수능을 응시할 시험 장소를 배정하여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확진 수험생을 관할 교육청이 요청할 수도 있으니 장시간 응시가 가능한지 의사소견서를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대원 기자와 방역대책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험장에 꼭 챙겨가셔야 할 것들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시험을 치르기 위한 신분증과 수험표, 또 전자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시계까지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 미리 준비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GBS 이수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시험의 공정성과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반입 물품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반드시 지참해야 하거나 제한적으로 지참, 소지할 수 있는 물품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교육부가 제시한 수능 물품 소지 관련 규정에 맞게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시험 당일 수험표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외에도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사진, 성명, 생년월일, 학교장 직인이 기재된 학생증이나 청소년증 또한 허용됩니다. 만약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한 장을 추가로 지참해 오전 7시 30분까지 시험장 고사본부로 찾아가야 합니다. 교육당국은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시험장에서는 입실 시부터 퇴실 시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수험장에 입실해야 합니다. 특히 자가격리자 수험생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KF94 이상급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개인 샤프와 같은 필기구는 시험 중에 사용할 수 없지만 수정 테이프와 지우개, 검정색 0.5mm 샤프심은 휴대 가능 물품으로 시험 중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계는 초침,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서
통신 기능 및 전자식 표시기가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수험장 내에서 점심 식사는 따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수험생들은 개인 생수와 도시락을 챙겨야 합니다. GBS 이수연입니다. 이어서 같이 알아두셔야 할 소식입니다. 휴대폰도 무선 이어폰도 시험 중에 소지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JMBS 김서진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능 물품 소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는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등 모든 전자기기가 포함됩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전자담배도 반입 금지 물품입니다. 이 밖에 디지털 카메라나 전자사전, 미디어 플레이어 등도 시험장에서 소지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전자기기를 소지하고 시험장에 들어간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다 적발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다만 전자기기가 의료상 필요한 경우 감독관 확인을 거쳐 소지할 수 있습니다. 연습장, 개인 샤프, 볼펜 등 개인 필기구는 쉬는 시간에 소지할 수 있지만 시험 중에는 소지할 수 없습니다.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검은색 0.5mm 샤프심, 수능 당일에 지급되는 수능 샤프만 시험 중에 소지할 수 있습니다. 남의 답안지를 훔쳐보는 행위, 이른바 커닝을 막기 위해 수험생 간 간격이 조정되고 국어와 수학, 영어와 한국사 과목의 시험지는 문항의 순서가 다른 홀수 짝수형으로 나누어 배부됩니다. 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해 매 교시마다 응시자와 응시 원서 및 수험표를 대조해 확인하고 1교시와 3교시 시험 전에는 본인 확인 시간을 별도로 가집니다. 전자기기 소지 등 부정행위 적발 시 그 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되고 커닝이나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의 경우 다음 해 시험 응시 자격까지 박탈됩니다. JMBS 뉴스 김서진입니다. 수능이나 모의고사 시험지 맨 첫 장에 적힌 문구, 바로 본인 확인을 위한 필적 확인 문구입니다. 대부분 서정적인 시나 소설 속 한 구절이기 때문에 힘을 얻고 문제풀이를 시작하고는 하죠. 그런데 이러한 문장들이 아무 곳에서나 옮겨오는 것이 아닙니다. 필적 확인란 문구에 숨겨진 원칙들과 지난 수능의 필적 확인 문구들을 MTN 홍서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수능 시험이나 수능 모의고사를 치를 때 시험지 표지에는 필적 확인용 문구가, 답안지에는 필적 확인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이 시험을 치른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문장의 필적을 답안지에 남기는 겁니다. 따라서 필적을 확인하기 용이하도록 리을 기역, 리을 비읍 같은 겹받침이나 쌍기역 같은 쌍자음, 삐침이 있는 치읓, 히읗 같은 자음이 자주 쓰입니다. 2013학년도 수능에 맑은 햇빛으로 반짝반짝 물들이며 2015학년도 수능에 햇살도 둥글둥글하게 뭉치는 맑은 날처럼 쓰기 복잡한 의태어나 의성어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필적 확인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지만 매 과목 시험지에 적혀있는 문장인 만큼 수험생에게 힘을 실어주는 문구가 자주 등장합니다. 대부분은 시나 소설의 한 구절을 옮겨오는데 정지용 시인의 향수는 2006학년도, 2007학년도, 2017학년도까지 수능에서만 3번 등장했습니다. 작품에서 문구를 따오다 보니 몇몇 문구는 기발한 상상력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2013년 6월 모의평가에 나온 햇빛이 선명하게 나뭇잎을 핥고 있었다는 문장을 그대로 해석한 학생들이 정말로 해가 나뭇잎을 핥고 있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 수많은 인터넷 짤방을 낳았습니다. 같은 해 9월 모의평가에 신선한 물고기가 튀는 빛에 꼬리를 물고 쏟아진다 역시 다양한 짤방을 낳으며 유명세를 탔습니다. 2019학년도 수능에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 2020학년도 수능에 너무 맑고 초롱한 그중 하나의 별이여처럼 지금껏 고생한 수험생을 따뜻하게 응원하는 문구도 등장합니다. 지난해 치러진 2021학년도 수능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이라는 문구가 담겼고 교육부가 수험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며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매번 다른 문구로 수험생에게 남다른 여운을 남기는 필적 확인 문구. 지난 10월 모의평가 필적 확인 문구처럼 빨갛게 익어가는 감을 닮은 수험생에게 이번엔 어떤 문구로 여운을 줄지도 하나의 관심사입니다. MTN 뉴스 홍서희입니다. 수능 날에는 수능시험 원활화 대책에 따라서 교통대책 또한 실시됩니다.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빠르게 입실한 후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대중교통의 운행 차량 대수가 늘어나고 비상수송 차량이 수험생들을 대기하며 듣기평가 시간에 맞추어 소음을 통제하는 등
곳곳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세한 소식 GBC 이슬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능이 치러지는 오늘, 수험생들이 원활하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수능시험 원활화 대책에 따라 교통대책이 시행됩니다. 수험생 입시 시간이 8시 10분인 만큼 교육부는 시험 당일 출근 시간을 기존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관공서와 금융기관, 기업 등에 요청했습니다. 자차나 보호자 차량을 이용해 시험장으로 향하는 경우 시험장 200m 밖에서 내려 시험장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시험장 인근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한 겁니다. 지하철과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은 운행 차량 대수를 늘리고 기존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인 출근 혼잡 운행 시간을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로 연장해 운영합니다. 군과 경찰은 수험생이 시험에 늦지 않도록 비상 수송 차량을 지원합니다. 4교시 영어 듣기 평가가 이루어지는 오후 1시 10분부터 35분까지 25분 동안은 소음 통제 시간으로 항공기의 이착륙은 물론 군사훈련과 전차 이동도 금지됩니다. 공사장 소음과 학교 종소리, 차량 경적 등 생활 소음도 자제해 줄 것을 교육부는 당부했습니다. GBC 이슬비입니다. 수능 응원 현장을 떠올리면 어떤 모습이 생각나시나요? 이른 아침부터 후배들과 부모님들이 수험생들을 안아주고 또 엿과 떡을 나누어주는 그림이 그려지실 텐데요.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수능 현장도 조용할 예정입니다. 아쉬운 마음을 담아 교육청과 재학생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응원을 전하기도 합니다. JMBS 안주현 기자입니다. 북을 치며 구호를 외치고 거수 경례로 길을 넣어주고 사랑한다며 안아주기까지 대영아, 파이팅! 엄마 기도 많이 할게. 그동안 봐오던 수능날 아침은 시끌벅적하고 한편으로는 학교들 사이 응원 경쟁에 뜨겁기도 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덮친 작년부터 이런 모습은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교육부가 내놓은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수능 응시생의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관내 고등학교에 보냈습니다. 공문에는 재학생의 수능 시험장 응원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대신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응원은 여전히 한창입니다. 수능 응원 영상을 교육청에 올리기도 하고 재학생들이 직접 방송하기도 합니다. 항상 이맘때쯤 되면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도 고등학교 3년을 잘 견뎠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응원이 불가능하기도 했고 다른 거창한 무언가보다는 수험생들을 그동안 봐온 선생님들의 응원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올해도 수능 당일 응원전은 볼 수 없게 됐지만 수험생 선배, 수험생 가족을 응원하는 마음은 코로나 이전과 다름없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JMBS 뉴스 안주현입니다. 수능일인 오늘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침부터 빗방울이 떨어지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우산 챙기셔야겠는데요.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인천 앞바다와 서해안에 약한 비 소식이 있고 수도권과 충청 내륙은 오전부터 오후에 강원 영서에 약한 비가 내리다가 저녁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다가 오후를 지나며 맑아지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지만 일교차가 큰 지역이 있습니다. 얇은 옷 여러 겹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6도, 춘천 3도, 대전 5도, 부산 9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따뜻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15도, 대전 16도, 안동 17도 등으로 온화하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가 되면서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비 소식 있는 지역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점차 맑아지는 날씨 가운데서 수험생 여러분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뉴스라이브 수능특보 1부 방송을 마칩니다. 2부 방송은 5시 30분부터 MTN 홍서희 앵커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맹시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